전라북도 도청은 14개 시군 공무원 가운데 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도청 전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시험에서 김제시 공무원이 가장 많이 뽑혀 행정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고창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이면 고창사랑 상품권을 유통해 올해 59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이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54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 제공이 41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은 4명, 기타 4명 등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에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도청은 14개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우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도청 전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치러진 시험에서 김제시 공무원이 가장 많은 인원이 도청으로 가게 돼 인원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도청이 최근 14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청 공무원 전입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4개 시군에서 모두 181명이 지원한 가운데 김제시는 70명이 신청해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진안군이 20명, 익산실 7명이었고 순창군과 부안군은 1명도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입시험에 66명의 공무원이 합격했고 이 가운데 김제시 공무원의 수는 21명으로 전체 31.8%에 달했습니다. 도청 전입 선발 인원이 김제시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청 시험을 응시하게 한 인사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입시험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면 타 시군에서 김제시의 인사부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김제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연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입시험 자격 요건의 경우 김제시는 현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라는 전북도청의 기준을 따랐지만 다른 시군의 경우 부안군은 상반기 전입시험 응시를 포기했고 정읍시는 도청의 기준에 더해 본청 1년 이상 근무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도청 전입 인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제한을 뒀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도 지금 전원이 60명 이상이 전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도에서 전입시험을 해서 지금 거의 한 60명밖에 시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바람에 저희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그 제한을 풀어두게 되면 저희도 행정력의 공백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금 이제 제한을 뒀다고 볼 수 있죠. 김제시 인사 관계자는 충분히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제시 공무원 노조 측은 전입시험으로 인해 김제시 행정상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도청을 방문해 채용 인원을 줄여달라 항의 방문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이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김제시 인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어서 김제시만 유독 많이 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지역인데도 나가는데 쓰겠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가고 싶은 사람은 도로 보낸다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제시 공무원 신규 채용은 오는 9월에나 예정돼 있어 정식으로 임명받고 적응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명의 공무원이 전북도청으로 전입하면서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김제시. 마땅한 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진행한 김제시 인사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고창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오는 7월이면 고창사랑 상품권을 유통할 계획인데 올해 59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창 사랑 상품권을 도입합니다. 고창 사랑 상품권은 1,000원과 5,000원, 만원 등 3가지 종류가 발행될 예정이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과 모양성 등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상품권에 삽입됩니다. 올해는 59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농민수당과 공무원수당 등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현금이 아닌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양성도 예를 들면 그냥 모양성만 있는 거, 예를 들면 답정놀이가 있는 거, 그렇죠. 고인돌도 전체 전경이 나와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고창군은 3천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해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식당과 가게 등에서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종이로 된 상품권과 함께 모바일이나 카드를 활용한 상품권 활용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전체 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할인 구매 한도는 한 달에 최대 50만 원입니다. 또 모양성제 등 축제 방문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해 유통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상품권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라든 인근에 실질적으로 도심이 가깝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역 내에서 고창사랑 상품권을 발급을 하면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밖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소득은 지역 내에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로서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 내 상권을 보호하자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창사랑 상품권은 빠르면 오는 7월 유통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역의 장기화된 경제 침체를 이 상품권을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북경찰이 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54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후보자 등 54명을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법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 제공이 41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명, 기타 4명 등입니다. 김제에서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마을에 배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에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수당은 현금과 지역화폐를 절반씩 섞어 일시불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시군과 농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도는 농지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지 않고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19일까지 친절 전문 강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 현장 코칭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친절 행정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행정 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동호인 리그가 8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올해 동호인 리그는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배구, 야구와 풋살 등 15개 종목에 1910개 클럽, 약 5만 1000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동호인 리그 참가 클럽들은 오는 10월까지 시군별 공공체육시설에서 리그를 진행한 뒤 종목별 우승팀은 전라북도 최고 동호인 클럽을 가리는 왕중완전 출전 자격이 부여됩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창소방서 신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내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지상 상층 규모의 소방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시작된 공사는 오는 11월 준공을 거쳐 소방 차량과 장비 구매, 소방 인력 충원을 완료한 뒤 내년 1월부터 개청할 예정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해 순창소방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치유농업 테마공원은 사업비 99억 원이 투입돼 나눔 농장과 키움 농장, 희망 농장 등 4개 테마를 갖춘 농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인계면 건강장소연구소 인근 무지로 4개 농장은 동물교감과 농작업 교감 등에 맞춰 구성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이달까지 용역 보고서를 완료하고 오는 2020년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오는 15일 고부봉기 재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평과 고부 등 6개 면민과 청소년이 참여해 재현 행사와 농민군 중군 행렬, 신사발통문 작성 체험 행사와 고부봉기 경문 낭독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부봉기는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지난 1894년 전봉준 장군과 함께 관할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관련해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은 청소년부와 대학 일반부 등 2개 부로 나누어 치러질 예정입니다. 공모전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팀으로 국내 거주자면 연령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9일까지 정읍시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1일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2019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부안군은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인원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안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선발 기준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 65%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여 하며 신청일 현재 실업자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등이면 가능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환경 정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지원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안군이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9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가정에 활동과 가스, 화재 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나 가스 누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부안군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독거노인 142가구의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의 경작지를 두고 농업과 임업 피해를 받고 있는 농업인과 임업인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자 가운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과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시설은 야생동물의 진입을 방지하는 전기 울타리와 목채기 등으로 보조금 60%에 자부담 40% 비율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과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8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정의 임신부와 수유부, 영아와 만 66개월 이하 유아 보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 위험 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 기준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확대합니다.
남원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미세먼지 저감 예산 15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규모를 300대에서 1000대로 늘리고 LPG 화물차 신차 구매도 5대에서 50대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명상숲과 산림경관숲 등 도시숲 조성에도 17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남원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차량 이부제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생활 속 미세먼지가 심각한 만큼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감 조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생활터 이동 클리닉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동 클리닉은 평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금연 교육과 흡연자 유형별 맞춤 관리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터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은 주 1회, 9회차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고 금연 시도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실속 있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영양교육은 어르신 영양충전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높은 김제시 경로당 10군데를 선정해 오는 6월까지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올바른 식이요법 교육과 건강한 식단 만들기 조리 실습, 저염식 식생활 실천 반복 교육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영양교육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높은 소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가 씻겨 나가는 듯 보였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화요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쁘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후에는 내륙에서 5에서 1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오후에 들어선 대기의 질 보통을 회복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찬 공기로 인해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목요일엔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우리 지역 앞바다 최대 2.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4도, 전라도와 경상도 3도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서울은 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찬바람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It's back to before, I'm not that sure. I wanted to be there, but now I feel so sore. We took a drive in Daddy's car. We went so far, but now we go even further.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